다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운 걸 이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일반적인 서킷을 폴리노미얼로 바꾸는 그런 알고리즘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플렁크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플렁크라는 방법은 서킷이 주어져 있으면 얘를 폴리노미얼로 바꿔가지고 증명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뭐 서킷이 막 덧셈 곱셈으로 막 되어 있는 이런 서킷이 있으면 일반적인 서킷을 폴리노미얼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폴리노미얼에서는 기본 결국 폴리노미얼끼리 어떤 관계식이 만족한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뭘로 증명했었어요? 이거는 엑셀에다가 뭔가 값을 넣어서 그 값이 맞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기 숫자를 넣어가지고 관계식 맞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가 필요했었죠. 저희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는 다양한 걸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서킷에서 폴리노미얼 바꾸는 게 플렁크고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자체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킷에서 폴리노미얼을 바꾸는 게 플렁크가 할 일이고 폴리노미얼을 이벨리시하는 거는 우리가 KGG 우리 배웠었죠. 간단하게 KGG를 쓸 수도 있고 블루프루프를 쓸 수도 있고 프라이라고 하는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플렁크랑 KGG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아즈텍에서 나오는 어프로치, 젤리피쉬 이런 것들은 이걸 쓰고 있고 블루프루프랑 결합해서 쓰는 게 헤일로투는 블루프루프를 쓰고 있고 근데 블루프루프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은 얘의 단점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이제 얘 KGG의 장점은 빨라요. 빠른 게 장점이고 프루프 사이즈도 작고 베리파이도 되게 빠르고 단점은 셋업이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하죠. 키 생성을 위해서 트러스트 셋업이 필요하죠. 블랙프루프는 장점은 셋업이 필요가 없어요. 셋업이 없어도 돼요. 단점은 나머지가 다 단점이에요. 느리고 프루프 사이즈 크고 베리파이 매우 느리고 베리파이 타임이 사실 매우 느린 게 커요. 프라이는 장점 대체적으로 빠른 편이에요. KGC보다 느리고 블랙프루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 타임도 중간이에요. 좀 되고 그 다음에 프루프 사이즈도 중간쯤 돼요. 그래서 뭐 베리파이 타임이 얘는 로그 n의 로그 제곱 n 정도 된다고 봅니다. 프루프 사이즈도 로그 제곱 n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단점 블루프루프는 프루프 사이즈는 중간이에요. 프루프 사이즈는 얘는 로그 n이에요. 그다음에 KGG는 프루프 사이즈가 상수예요. 상수고 프라이는 프루프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위에 거에 비해서 로그 제곱 n이에요. 프루프 사이즈가 크다. 대신 장점이 퀀텀 리스턴트 된다. 포스트 퀀텀 된다. 셋이라서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프라이를 쓰는 게 플렁키 2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를 쓰고 있죠. 서킷 사이즈, 폴리노미얼 차수, 폴리노미얼 차수라고 합니다. 뭐 K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N이나 뭐 K나 이런 거 쓰면 다 차수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렁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폴리노 커미먼트는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고 나중에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렁크부터 봅시다. 자, 플렁크.
플렁크에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회로가 주어져 있겠죠. 게이트 같은 게 주어져 있어요. 입력이 주어져 있어요. x1이라고 하는 입력, x2, 뭐 w1. 그래서 x는 스테이트먼트고 w는 밑에 있어요. 비밀 입력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게이트가 주어있어요. w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해서 곱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회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게이트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 게이트 0, 게이트 1, 게이트 2라고 할게요. 덧셈, 덧셈, 덧셈. 이렇게 하고, x1 값은 5라고 치고, 얘는 5라고 하고, 얘는 6이라고 하고, 얘는 1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게이트 0의 아웃풋은 얼마예요? 11이 나오죠? 게이트 1의 아웃풋은 7이 나오죠? 게이트 2의 아웃풋은 7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적어보면 인풋은 5, 6, 1 이 세 개였죠. 그 다음에 게이트 0, 게이트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게이트를 입력은 두 개, 출력은 하나짜리만 생각. 자, 게이트 0은 입력이 얼마예요?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출력은 11. 게이트 1은 입력은 6, 1, 7. 게이트 2는 입력은 11, 7, 77. 그래서 이 77이 사실은 아웃풋인 거죠. 이 회를 돌렸을 때 아웃풋이 77이고 입력은 5, 6. 그 다음에 1은 비밀입니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눠서 여기는 왼쪽 입력, 이건 아니고 게이트 입장에서 볼 때 여기는 왼쪽 입력, 오른쪽 입력, 이쪽은 출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레프트, 라이트, 여기는 아웃풋.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것들을 나타내는 폴리노미얼을 만들 겁니다. 폴리노미얼을 나타내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게이트가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고 입력은 몇 개요? 여기서 세 개죠. 입력이 두 개는 그냥 입력이고 하나는 비밀 입력이었죠. 그렇죠? 그냥 입력이 있고 여기 비밀 입력, 위트니스 입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력의 크기는 여기서 세 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종의 저런 값들을 우리가 점으로 볼 수 있겠죠. 점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 거예요? 이 예제에서 점의 개수가 모두 12개가 있죠, 지금. 점의 개수 12개가 있죠. 위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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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12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보면 디그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 점을 다 지나는 그런 폴리노미얼은 디그리가 11차수. 그러니까 대충 뭐 12라고 봐도 상관없잖아, 폴리노미얼 거. 그렇죠? 그래서 디그리가 대충 보면 뭐 11, 12 그 정도 되는 거니까 디그리가 보면 자, 입력의 개수에 비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게이트가 있죠. 게이트의 개수 우리가 C라고 할게요. 하나의 게이트에 대해서 점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개. 세 개죠.
요거 정도의 디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저렇게 된다면 폴리노멜은 D-1차 하면 되겠죠. D-1차. 그러면 이제 요 D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저런 점들 12개의 점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점을 나타낼 때 1, 뭐 F1은 5고 뭐 2, F2는 6이고 뭐 3은 F3은 1이고 F4는 5고 F6은 6이고 F7은 11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이제 F 자리에 우리가 뭐 1, 2, 3, 4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F0은 5고 F1은 6이고 F2는 1이고 F3은 5고 이런 식으로 쭉 쓸 건데 여기 이제 X 자리에다가 그냥 0, 1, 2, 3, 4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예쁜 값을 넣을 거예요. 뭐가 예쁜 값이었죠? 오메가가 좀 예뻤죠? 그래서 오메가로 할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대신 F 오메가 0승은 5고 F 오메가 1승은 6이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오메가들은 몇 개가 필요해요 지금? 몇 차까지 필요하죠? 오메가 11까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라지 오메가는 오메가 0승, 오메가 1승에서 D-1승까지 D개를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뭔가 이제 가지고 갈 텐데 실제 저 폴리노미얼은 아니고 좀 다른 폴리노미얼도 어쨌든 12개의 점을 나타내니까 12개의 유배를 주는 X값은 우리가 정해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인코딩을 해야 되겠죠. 폴리노미얼을 찾아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겠죠. 자, 폴리노미얼 이제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 점에 있다고 보면 돼요. 오메가 0승 콤마 5, 오메가 1승 콤마 6, 오메가 2승 콤마 1 이런 식으로 좌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인코딩 해야 될 거. 인풋 쪽을 인코딩을 해야 되겠죠. 인풋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비밀 입력이 있고 하나는 그냥 공개된 입력이 있고 그래서 인풋을 나타내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인풋을 인코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풋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게이트 정번에 있는 거를 오메가 0승, 여기 오메가 1승, 오메가 2승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0승 콤마 5, 오메가 1승 콤마 6, 오메가 2승 콤마 1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풋 쪽은 그 이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1승,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2승,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3승. 음수로 쓸게요. 그래서 사실 오메가 마이너스 1승은 오메가 11승과 같은 거고 여기 이에서는 오메가 그렇죠? 마이너스 2승은 오메가 10승과 같은 거고 오메가 3승은 오메가 9승이랑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냥 표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쓸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저 점들을 다 나타내는 폴리노미얼을 우리 생각할 때 T라고 할게요. 요걸 다 나타내는 폴리노미얼을 T에 오메가 마이너스 3승은 5인 거고 T에 오메가 마이너스 2승은 6인 거고 T에 오메가 마이너스 1승은 1인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폴리노미얼을 정해요. 그 다음에 인풋을 했고 그 다음에 게이트들도 보면 입력과 출력이 있죠. 게이트에 대해서도 다 나타낼 거예요. 모든 와이어. 와이라고 하면 게이트의 왼쪽, 오른쪽, 아웃풋. 그걸 와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이트가 여기서 지금 모두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와이어는 모두 몇 개? 각 게이트마다 세 개씩 있으니까 9개가 있죠. 그래서 t의 오메가 0승이 5, t의 오메가 1승이 6, t의 오메가의 제곱이 11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t의 오메가의 3승은 6, t의 오메가의 4승은 1, t의 오메가의 5승은 7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t를 기준으로 보면 t의 오메가의 3의 배수, 3L. 3의 배수인 거는 왼쪽 입력이죠? 레프트. 그렇죠? L번째 게이트의 왼쪽 입력. 레프트 입력. L번째 게이트. 그 다음에 오른쪽 입력은 오메가의 3L에 더하기 1. 이게 오른쪽 입력. 그 다음에 T의 오메가의 3의 L 더하기 2가 9. 이렇게 되도록 T를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건 모든 입력과 이벨리에이션 값을 다 담고 있는 그런 폴리노미얼이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걸 다시 그러니까 됐죠? T라고 하는 걸 우리가 써보면 이런 식의 폴리노미얼 될 거예요. 그렇죠? T의 마이너스 1승은 5, 마이너스 1승은 6. 여기서 순서 좀 다르게 썼는데 저는 아까 거꾸로 썼던 것 같은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을 썼던 것 같은데 뭐 어느 쪽에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폴리노미얼 T를 구할 수 있겠죠. Tx를. 이건 점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 점으로 주어져 있는 걸 개수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죠. 점으로 주어져 있는 걸 개수로 바꾸는 데는 FFT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D 로그 D만큼 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노멜의 차수는 점이 12개니까 차수는 11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폴리노멜을 만들었어요. 자, 프로버는 연산 중간 결과를 하니까 T를 다 만들었어요. 베리파이는 뭐 중간 결과를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베리파이는 T에 대한 커밋만큼만 받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프로버는 뭔가 키를 가지고 이제 x랑 w 이런 걸 가지고 다 계산을 하죠. 계산해서 t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폴리노미얼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베리파이한테 커밋을 해서 주면 되겠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로 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확인한다는 건 P가 뭘 증명해야 될까 같은 얘기죠. 자, T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프로버가 아는 건 베리파이가 아는 건 뭐가 있죠? 이 스테이트먼트 입력은 알죠? 오픈된 입력. 이 입력이 진짜 T 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가 입력을 제대로 한 거냐? 커렉트한 인풋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커렉트한 인풋이란 건 뭐야, 사실은? T에다가 오메가 제 오메가 3승이 얼마이고 T의 오메가 마이너스 2승이 얼마이다라는 걸 프로버가 증명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것만 증명해 주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X랑 같은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게이트가 맞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 입력, 오른쪽 입력을 넣었을 때 덧셈이면 덧셈한 어플이 나온 거지. 곱셈이면 곱셈한 게 맞는 거지. 계산이 맞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게이트가 정말로 맞게 이벨리에이트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자, 게이트 보면 여기 덧셈, 해볼까요? 여기 보면, 게이트 보면, 어, 뭐, 덧셈의 아웃풋이 11이었죠. 그런데 위에 있는 곱셈의 여기서 나온 11과 게이트 2에서의 왼쪽 입력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11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 테이블에서 보면 게이트 0의 아웃풋은 11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게이트 2의 왼쪽 입력도 11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같아야 되죠. 같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가 진짜 게이트 0의 아웃풋과 게이트 2의 왼쪽이랑 이어져 있고 게이트 1의 아웃풋과 게이트 2의 오른쪽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와이어링이 맞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이어링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뭐 곱하기 해가지고 77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이 77이라는 것도 다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웃풋 77이랑 여기서 나온 값이랑 서로 뺐더니 예를 들어 뺐더니 0이 나오더라. 이걸로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0이다.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서킷 우리가 앞에서 그렸을 때는 마지막에 게이트가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더 그려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 0이다. 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어져 있는 게이트 서킷이 있고 거기에 5랑 6이랑 넣으면 77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네 번째는 쉽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뭐 특별히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랬을 때는 덧셈, 곱셈 이렇게만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셈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입력은 마이너스 77 넣고 그다음에 여기 0이 되는지 체크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뭐만 하면 되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0인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t의 제일 끝에 있는 거 오메가의 제일 마지막 서킷 마지막에 있는 거 이 값이 0인지 증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인풋이 한두 개면 그냥 그 값을 주면 될 텐데 인풋이 되게 길어요. 그럼 너무 또 증명해야 될 게 많죠.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볼 거예요. 1번부터 볼 거예요. 인풋이 맞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게이트가 제대로 이벨리션 됐느냐, 와이어가 맞게 구현되어 있느냐. 뭐 4번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4번은 저 외에 뭐 더 추가될 게 있나요? 디그리. 디그리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디그리는 이제 폴리메어 커미먼트 우리가 체크할 거고. 또 우리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죠? 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죠?
30, 그렇죠. 어, 근데 인풋 개수 쪽이 더 큰 쪽이에요. 네, 뒤에 있어요. 음수라고 그랬잖아요. 음수 쪽은 더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저 정도면 됐겠죠? 저 1, 2, 3만 증명하면 되겠죠. 자, 1번은 좀 쉽고,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3번만 어려워요. 3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프리스크라이브 컴퓨테이션 체크를 써야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인풋이 돼도 되느냐? 인풋에 대한 것. 자, 프로버랑 베리파이 둘 다 뭘 알아요? 인풋은 알죠. 그렇죠? 프로버 위트니스까지 하는 거, 비밀 인풋까지 하는 거고. 프로버랑 베리파이 둘 다 인풋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뭘 만들 거냐면 폴리노멜을 만들 거예요. 폴리노멜을 만드는데 이 폴리노멜은 인풋을 나타내는 폴리노멜. 인풋을 나타내는. 얘는 차수가 얼마일까요? 인풋의 개수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네, 인풋의 개수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건 뭐냐면 V 오메가 앞에서 뭐 오메가 3승은 얼마이고 오메가 마이너스 2승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이 값이 5였고 이 값이 6인 그런 폴리노미얼. 자, 저 폴리노미얼은 몇 차일까요? 점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오메가 3승 마이너스 3승 때는 5이고 그다음에 오메가 마이너스 2승 때는 6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죠. 그러니까 몇 차? 1차예요. 인풋이 만약 3개면 2차씩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폴리노미얼 그냥 폴리노미얼. 자,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리파이는 저 입력 x만큼은 읽어서 폴리노미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를 체크하면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건 t였죠. t란 폴리노미얼이 있고. 근데 지금 만든 건 v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죠. 이 폴리노미얼이 어떤 특정한 값에서 같아야 되겠죠. 언제? 오메가 마이너스 3승과 오메가 마이너스 2승 때는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아둔 걸 우리가 작은 다른 오메가 인풋이라고 씁시다. 인풋. 얘는 이런 걸 이제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폴리노미얼이 tx라고 하는 것과 vx가 같다. 어디에서? 그래서 a가 오메가 인풋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같다. 물론 저 오메가 인풋은 그렇게 예쁘진 않죠. 그렇죠? 깔끔하게 동그랗게 돌아가진 않고 그냥 예쁘지 않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요. 예쁘진 않지만 저걸 이제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테스트? 제로 테스트죠. 제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제로 테스트 어떻게 할 줄 알겠죠?
예쁜 꼴이면 디바이드 하는 게 좀 더 계산이 쉬운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예쁘죠. 안 예쁘기 때문에 디바이드 하는 폴리노미알의 차수도 뭐, 저 같은 경우는 1차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베리파 입장에서는 인풋의 크기만큼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tx 빼기 vx는 그러면 이 오메가 인풋 요것을 근으로 가지는 그런 폴리노미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나눠 떨어지겠죠? 나눠 떨어지고 사실 이 폴리노미알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빼기 오메가 마이너스 3 오메가 x 빼기 얼마요? 오메가 마이너스 3 x 빼기 마이너스 이런 거죠. 이걸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고 몫이 생기겠죠. 그래서 줄 때는 Q를 커밋해서 주고 그 다음에 랜덤을 주면 그러면 Q에 대해서까지는 주고 T에 대해서도 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베리파이가 직접 VR은 자기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자기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Z에 대한 R도 자기가 계산할 수 있죠. 스테이트먼트랑 같은 크기니까. 그리고 받은 TR과 자기가 계산한 VR이 자기가 계산한 ZR과 받은 QR과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로 됐으면 끝났어요. 그래서 인풋에 대해서는 저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게이트가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이걸 체크해요. 자, 한번 여기 그림을 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면 덧셈, 곱셈이었죠. 우리 아까 예제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입력이 5, 6, 1이었어요. 출력은 11, 7, 77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이트 0은 덧셈이죠. 게이트 1은 덧셈이죠. 게이트 2는 곱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나타낼 거냐면 이런 게이트를 나타내는 폴리노미얼을 또 만들 거예요. 즉 게이트를 나타내는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뭐 S 뭐라고 할까요? S라고 할까요? S. 스위치라고 생각해서 S라 쓰고 S의 그러니까 첫 번째 0번 게이트 값은 우리가 덧셈이니까 1을 넣을 거고 S의 첫 게이트 1은 덧셈이니까 1이라고 할 거고 게이트 2번은 곱셈이니까 0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t라고 하는 폴리노미얼과 우리가 맞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t라고 하는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 보면 왼쪽 입력, 오른쪽 입력, 출력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3 곱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뭐 왼쪽. 그렇죠? 3 오메가 더하기 1이면 오른쪽. 3 오메가 더하기 2면 아웃풋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게이트마다 Y가 3개씩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S의 오메가의 3L번째 값을 1, 3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3L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곱하기 0, 3 곱하기 1,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값을. 물론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S의 오메가 0, S의 오메가 1, S의 오메가 2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t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주어져 있고 s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있는데 s는 오메가의 3l, 그러니까 L번째 게이트가 1, 덧셈에 대해서는 곱셈에 대해서는 0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t의 오메가의 3의 L번째가 왼쪽입니다. 오메가의 3의 플러스 1번째가 오른쪽입니다. 3의 L의 2번째가 아웃풋. 이렇게 우리가 y를 정의했었죠. 그러면 자, t와 s의 관계식을 봅시다. s가 1일 때는 레프트랑 라이트랑 아웃풋이 어떤 관계가 돼요?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가 아웃풋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S라고 써보면 S의 3 오메가의 3L로 써볼게요. 이렇게 썼을 때 이게 1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T의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T의 오른쪽입니다. 그걸 한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값이 T의 아웃풋이 돼야 되죠. S가 1일 때는 저 값이 성립하는 거죠. S가 0일 때는 덧셈은 안 하죠. 곱셈하면 되겠죠. S가 0일 때는 여기다 또 씁시다. 1 빼기 S의 오메가 3L. 자, S가 0일 때 이 값은 1이 되고 1일 때 0이 되는 거죠. 1일 때는 앞에 덧셈 쪽이 되고 S가 0일 때는 이쪽이 돼서 이 경우에는 T의 오메가의 3L과 T의 오메가의 3L 플러스 1을 곱한 게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S가 1일 때는 덧셈 쪽이 살아남고 S가 0일 때는 오른쪽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저게 L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다 성립해야 되겠죠. 모든 게이트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L의 모든 게 다 돼야 되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뭐 모아놓 볼게요. 게이트라고 씁시다. 게이트라고 쓰면 게이트는 L이 0부터 오메가의 3의 0, 오메가의 3의 1 이렇게 해서 오메가의 3의 C 빼기 1까지 다 모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다 성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S 이 안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오메가 3L을 X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X, 여기 3L을 X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곱하기 X, 여기는 1 빼기 S, X, 여기는 TX, T 오메가 곱하기 X고 이쪽은 T 오메가 제곱이 남아있고 오메가 제곱 X 그래서 저거를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S라고 하는 건 어떤 폴리노미얼이에요? S가 덧셈, 덧셈, 곱셈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거는 서킷이죠. 서킷이 정해지면 저 폴리노미얼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한 번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한 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셋업을 할 거예요. 셋업을 할 때 서킷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은 프로버는 이 S를 가지고 있는 거고 베리파이어는
이 S에 대한 커밋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토콜을 보면 처음에 T에 대해서 커밋해서 주면, 그러면 베리파이는 어쨌든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랜덤을 추지해서 존을 주게 되면 이쪽에서는 뭘 주냐면 S에다가 R 넣은 게 얼마다, T에다가 R 넣은 게 얼마다. 또 추가적으로 줘야 될 게 있나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뭘 하면 돼요? 제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제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제로 테스트 on 게이트에 대해서. 자, 이 게이트를 나타내는 이 오메가들. 얘는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죠. 오메가 3승을 기반으로 그냥 0승, 1승, 2승 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생겼네요. 얘는. 그래서 GX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 오메가 3승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이건 뭘 전개한 거죠? 음, X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떤 거를 인수분 하면 이런 거 나올까요? 해보세요. 자, 여하튼 이제 일단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제로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이제 요 시기에 맞는지에 대한 제로 테스트만 하면 되겠죠. 제로 테스트만 하면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구체적으로 제로 테스트 조금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 와이어가 같은 값인지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혹시 프리스크라이브 템플레이션도 셋업 단계에서 나오는 프리스크라이브가 셋업 단계에서 나오는 그 셀렉터랑 거예요.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게이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서킷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퍼뮤테이션인지 그 W에 대한 정보는 셋업에서 나옵니다. 그 두 개 외에는 서킷으로 구성하는 게 없어요. 그 서킷에 나오는 정보가 내가 얘기했던 여기 스위치 쪽 S랑 그다음 W 두 가지가 서킷에 걸려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